혹시 마케팅을 시작을 했는데 신환이 오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까요? 수년 전에 저한테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직접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환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나 안 오는 거예요. 난 분명히 마케팅을 잘 한 것 같은데 환자가 안 오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내부의 담당자 같은 경우 혹은 원장님 같은 경우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죠. 마케팅을 계속 진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중단을 하고 포기를 할 것이냐. 쉽지 않은 의사 결정이세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미 병원에서 마케팅을 시작을 했다는 건 어느 정도의 투자금이 들어간 거고, 광고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역치라는 게 존재를 해요. 다시 말하면 광고비나 마케팅비를 투입을 해서 효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시간의 갭이 있어서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돈을 쓰고 환자를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솟아오를 수밖에 없죠. 제가 딱 이 입장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화장실을 싹 갔다가 다시 내 자리로 싹 들어가고 있으면 데스크에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이사님, 왜 환자가 안 와요? 그럼 열심히 설명을 하고 또 이제 제 사무실로 살랑살랑 들어가려 그러면 진료실 팀장이 또 저를 부르는 거예요. 환자 왜 안 와요?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고민을 한 결과, 만약에 마케팅을 진행을 했는데도 환자가 안 올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환자가 내원하는 마케팅으로 방향을 틀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바는 환자가 안 오는 데는 크게 5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마케팅 자체가 문제인 경우가 있어요. 도달, 빈도, 소구라는 이 3가지 문제가 있을 때가 있고, 내부 상담에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온라인 마케팅을 해서 내원을 할 때는 그냥 걸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세요. 대부분 온라인에서 정보를 습득을 하고 어느 정도 매력이 있네 라고 생각을 하면 전화를 하든가 카톡으로 상담을 하든가 아니면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기고, 거기서 이 병원이 보여주는 반응을 보고 그 반응이 마음에 들면 내원을 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동의가 안 되는 거고, 또 다른 거는 내원을 해서 또 진료 동의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정도의 원인에서 문제가 생기면 마케팅을 해도 환자가 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정확히 이 5가지의 원인 중에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파악을 해야 그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뭐 쇼핑몰 마케팅을 할 때는 누군가가 방문을 해서 우리가 광고한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고 장바구니에 담은 거를 구매를 하고, 이런 전체적인 고객의 여정을 정확히 데이터로 취득을 해서 그거를 분석을 해볼 수 있는데, 병원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환자분이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습득을 하고 이분이 카톡으로 연락을 할 수도 있고 전화를 돌릴 수도 있고 바로 콜로 들어올 수도 있어서, 환자가 동의를 한 그 코스까지 그 고객 여정을 우리가 정확히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원인 파악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제가 알게 됐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사용을 했던 방법인데, 데이터를 한데 모았어요. 온라인 마케팅으로 수집된 데이터랑 병원 내부에서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신환과 관련된 데이터를 접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를 갖고 와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하면은 DB가 수집이 되죠. 그러니까 환자분이 우리의 정보를 몇 번이나 조회를 했는지를 데이터가 수집이 되거든요. 여기는 샘플로 블로그를 하나를 갖다 놨는데, 뭐 홈페이지, 블로그 이런 각종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실질적으로 한 달 동안 우리 병원과 관련된 콘텐츠를 몇 명이 검색을 했는지를 월별로 수집을 하고, 그 후에 환자의 상담 문의 숫자를 수집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치과에서 근무를 오래 했었으니까 환자분이 이제 전화를 하면 2번이라는 창을 통해서 전화번호가 뜨죠. 기존 구한 같은 경우는 뭐 김세희 전화번호가 뜰 텐데, 한 번도 연락을 해보지 않은 환자분 같은 경우는 뭐 010 땡땡땡 땡땡땡땡 이렇게 뜨면 데스크에 요청을 해서 이제 메모를 할 수 있는 칸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임플란트 상담을 했으면 임플란트, 교정 상담을 했으면 교정, 이런 식으로 간단한 메모를 남기게 했어요. 그러면 한 달이 지나면 그걸 엑셀로 다운을 받아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몇 명의 환자가 문의를 남겼는지를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또 수집을 했고, 대부분의 병원들은 신안 보고서 작성을 하시니까 신안이 몇 명이 왔는지, 그 신안 중에 몇 명이 동의를 했는지, 이렇게 총 한 하나 둘 셋 4가지 정도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더니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일단 처음으로 검색량을 봤을 때 월간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이걸로 노출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9월에 35,813명이 검색을 해서 이거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광고비를 2배로 늘리셨어요. 그랬는데 10월에 35,177명이 조회를 했다면
광고비가 2배가 됐는데 검색은 2배가 안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광고에 노출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를 증명할 확률이 높아요. 월간으로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있다면 마케팅 담당을 하는 사람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확인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마케팅이나 광고를 했고 노출이 충분히 됐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1월을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상담 문의가 없어. 병원으로 전화도 안 오고 카톡 상담도 없고 온라인 상담 문의가 없다고 한다면 그 광고 소재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매력이 없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노출의 양이 모자랐을 수도 있어서 실질적인 광고 마케팅 자체에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편에서 상세히 설명을 할 거라 여기 검색량이나 상담 문의 데이터에 수치가 좀 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케팅 자체에 문제가 발생했구나라는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상담을 문의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병원에 내원한 신환수가 작다고 한다면 우리 병원을 간보기 위해서 했던 전화나 카톡이나 온라인 상담에서 그들을 충분히 설득을 하지 못했을 확률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놓치지 않기 위한 어떤 툴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가 있으신 거세요. 그리고 만약에 환자가 충분히 왔어요. 11월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마케팅 검색량에 비해서 상담 문의가 충분했고 그 상담에 따라서 신원이 충분히 왔는데 동의를 하고 진료를 한 환자의 숫자가 너무 작다 한다면 이거는 상담 현장에서 환자를 동의시키는 그 설득력의 문제가 있었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내부의 상담 툴의 개편이 필요하다든가 이때까지 했던 설득 방법을 조금 개편을 하실 필요가 있을 수도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 저희 데스크에 새로운 실장님이 오셨을 때 갑작스럽게 동의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그 실장님이 이전에 다녔던 병원이 온라인 마케팅을 많이 했던 병원인 경우에는 동의율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만약에 외곽에서 온라인 마케팅을 전혀 하지 않는 병원에서 경력을 쌓으신 분들이 저희 병원에 처음으로 와서 온라인으로 설득이 돼서 내원한 환자를 상담을 하면 초반에는 동의율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 환자를 설득하는 기법이 따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내부에서 그 환자를 동의시킬 수 있는 상담 매뉴얼이랑 툴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했더니 문제가 해결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만약에 온라인 마케팅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마케팅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현장에서 문제가 생긴 건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는 그런 노력이 조금은 필요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대행사에서 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데스크에서 할 수도 없어서 이 두 데이터를 접목시키는 그 노력이 필요하신데 그래도 꼭 해보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는 한번 만들고 나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마케팅을 하는데 방향을 설정한다든가 아니면 광고를 중단해야 될 때 판단의 근거가 되고요. 그리고 향후에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병원의 경영에도 큰 도움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마케팅을 진행을 했는데 효과가 조금 미비하고 뭐가 문제인지 내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최소한 지금부터 1년치 정도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어디가 문제가 있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보신 다음에 해결책을 찾아내시면 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 말을 믿고 한번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 나중에는 이걸 엑셀로 데이터를 만들고 분석을 해본다든가 하는 노력을 했지만 초반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제 다이어리에 적었었어요. 월 검색량, 상담, 신환, 동의, 그리고 매출 이런 식으로 적어갖고 그 데이터를 이렇게 눈으로 계속 보다 보면 점점 더 궁금한 게 더 많아지면서 더 많은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너무 이런 형태나 틀에 대해서 고민은 하지 마시고 4가지의 매출 정도 포함을 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계시면 제가 이 편에서는 각각의 원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갖고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